또 법이 아니고 헌법에 의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헌법으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아예 그렇죠. 30대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는 그렇죠. 네, 그런 헌법이니까 구조입니다. 바꾸기도 어렵고. 그렇죠. 네. 최초로 이게 헌법에 들어간 게 1962년 7월 달에 박정희 당시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주역들인 국가 최고 재건위원회인가요? 예. 네, 거기에서 헌법 제정을 하면서 네, 개정 예, 네. 헌법에다 집어넣은 네, 거죠. 네. 건강한 웃음을 주는 좀 뭐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정치인은 허경영 후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개그 본능이 넘치는 분. 홍준표 예, 후보입니까? 홍준표 후보님도 굉장히 네. 개그 본능이 있어가. 지금 현재로 내 기억은 대체로 뭐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젊은 나이 된 사람은 마크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30대에 됐으니까. 그쵸. 38세인가 9세인가? 맞습니다. 38세, 네. 9세 때 됐고 프랑스가 이제 어쨌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만 18세부터 출마할 예. 수 있는. 재밌는 거는 네. 국회의원도. 그래서 뭐 이번에 대선 그 후보님들도 뭐 이낙연 후보님, 뭐 박용진 후보님, 김두관 네. 후보님도 네, 그 대선 그 이제 피선거권 연령 제한 철폐에 대해서 또 말씀도 하셨고 그 세 분이 네. 왜냐하면 뭐 2030 정치인이 부족해 뭐 비율이 낮아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은 아예 2030이 출마를 할 수 없게 막아버리는.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대통령 연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석 전주인데 네, 그렇죠. 갈수록 대선 열기가 엄청 점점 더 뜨거워지고 예.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김보람 대표님은 네. 이번 대선에 출마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예, 안 그래도 너무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 너무 답답해서 예. 네, 저도 출마하고 싶었지만 예. 예, 제가 나이가 안 돼가지고 예, 그렇구나. 대학생 때부터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긴 했는데 왜 대통령이 출마를 못 하는지 그렇죠. 네. 그래서- 뽑을 수는 있는데 출마가 안 된다는 게 참 좀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또 법이 아니고 헌법에 의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헌법으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아예 그렇죠. 30대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는 그렇죠. 네, 그런 헌법이니까 구조입니다. 바꾸기도 어렵고. 그렇죠. 최근에 그 지금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그 제한 예. 이거 철폐에 대한 그 논의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예. 왜 갑자기 이렇게 논의가 뜨거워졌죠? 지난 보니까 네. 정의당에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그걸 네. 문제 제기했는데 이제 계기가 됐던 거는 두 달 전 이준석 당 대표가 나올 때 당시 이제 85년생인가요? 네. 예. 그러니까 85년생에 36세.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때 기세로 보면 정의당의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되죠. 정의당 이준석 대표. 아 맞죠. 국민의힘. 국민의힘에 네, 예. 네. 그래야 그쵸. 되는데 그래서 기세상 그랬죠. 그러니까 국민 네. 그때 한번 이제 여론이 반짝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30대 제1야당 대표로 굉장히 엄청난 그 주목을 받으면서 처음 있는 일이죠. 네, 그렇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네. 그래서 갑자기 그때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준석 대표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3%가 나왔단 말이죠. 여론조사에 반영까지 됐죠. 네, 네. 그래서 3%의 지지율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저는 연령이 안 돼서 네. 네, 출마를 못한다. 제 이름은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네.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네. 최초로 이게 헌법에 들어간 게 1962년 7월 달에 박정희 당시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주역들인 국가 최고 재건위원회인가요? 예. 네, 거기에서 헌법 제정을 하면서 네, 개정. 예. 네. 헌법에다 집어넣은 네,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헌법에 들어갔는데 네. 또 그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법률이 있었어요. 그렇죠. 대통령 네. 부통령법이라고 하는 네. 그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당시 때죠. 있었죠. 네. 예. 10년 전 네. 52년 5월인데 그러면 이제 52년 이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48년 이제 재헌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헌법의 대통령 그 연령에 대한 네. 규정이 없었는데, 그렇죠. 법도 없었고. 네, 법도 없었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번에 그 정의당에서 굉장히 그 논의를 이렇게 제기했을 때에 그 강민진 대표가 청년 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렇게 헌법을 개정한 거는 당시에 김대중 후보나 이제 그 김영삼 후보를 견제하려고 하는 30대 정치인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였다. 뭐 이렇게 네.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그거는 아니었고 이미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이제 법률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죠. 48년에는 없었긴 했는데 네. 이제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 그 헌법에서는 임시 대통령 규정에 네. 만 40세의 그렇죠. 규정이 있었죠. 이게 이제 영향을 받은 게 대체로 보면 다른 나라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니까 헌법에 그게 또 들어가 있어요. 35세죠, 네, 미국은. 그리고 이제 미국은 또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미국에서 태어난 자. 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민을 왔거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을 계속 그 미국의 공화당의 이 극우 계열들, 티파티 이런 계열에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흑인이고 하와이에서 태어났다는데 아닐 거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또 그 엄마를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한 5년인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걸 시비 걸고 또 그 원래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는 케냐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흑인에다가 그런 거 시비를 걸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정치인이 잘 되거나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은 열심히 하겠지만 대통령은 못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죠. 네, 지금 현재 그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고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78세에 출마를 해서 지금 79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나이로 이제 80이 넘은 건데 네.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중에 최고령 당선자죠. 최고령 당선자고 한때 2차 대전 때 우리가 루즈벨트 대통령도 사선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고령자였고 대통령들이랑 이런 나이 연령대가 올라가 있다가 한 또 50년 동안 쭉 꾸준히 내려왔던 추세인데 요 최근은 다시 조금 우리가 100세 인생이 되면서 다시 조금은 또 높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그 케네디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40대 때 대통령이 됐었고,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70대가 됐었죠. 그다음에 또 레이건 대통령도 그랬죠. 네. 레이건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민주당의 먼데일 후보가 이렇게 주로 이제 미국은 세 차례 TV 토론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데 두 차례 계속 고령이다, 나이 많아서 대통령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나이로 공격을 했군요. 나이로 공격을 계속하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3차 토론일 겁니다. 거기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제가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고 국가 지도력이 없다는 그런 걸 절대로 나는 공격하지 않겠다.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걸로 해서 나는 그 다박을 주고 공격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아주 포복절도하게 웃었다는 미국식 굉장히 조커를 센스 있는 또 그 센스 있지만 확실한 그 유머를 또 날리셨군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일화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아주 농담을 잘했는데 자기가 그 흰크린가 애한테 근총 저격을 당했잖아요. 가슴에 총알이 박혔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한테 당신 혹시 어느 정당 소속이냐고. 민주당이면 나 못 먹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하면서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미국 대통령은 이제 그런 농담을 꽤 하는 유머가 있는. 한 번도 뭐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듣는데 링컨 대통령의 웃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을 정도, 한 권짜리 있을 정도로 링컨 대통령도 그걸 즐겼는데 그 유명한 이야기가 그래요. 대통령 후보가 막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당신 거짓말장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은 절대로 천당 못 간다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천당은 가고 싶지 않고 의사당에는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링컨은 거짓말쟁이의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저 두 얼굴의 사나이의 본질을 밝혀야 된다니까 링컨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두 얼굴의 사나이면
이 얼굴로 제가 살겠습니까? 그 너무 재밌네요. 링컨의 웃음이라는 야. 책을 보면 네. 정말 링컨은 우스갯소리를 잘했어요. 네, 그리고 그 남북 전쟁 때도 네. 그렇게 한 번씩 회의할 때마다 꼭 웃기고 했다는 거.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네. 링컨이 대통령이 직접 구두를 닦는 걸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보좌관이 저희 대통령께서 어떻게 직접 구두를 닦으시냐고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보좌관 끝까지는 닦아줄 수 없잖아요. 제 건 제가 닦아야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좀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좀 국민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주는 좀 뭐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정치인은 허경영 후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개그 본능이 넘치는 분. 홍준표 후보입니다. 예. 홍준표 후보님도 굉장히 그 네. 개그 본능이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우리가 좀 그 같이 폐마를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상당히 그 개그의 그 흐름이 있어요. 네. 그 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라고 네,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대통령과 농담, 대통령과 조크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나이인데 혹시 세계에서 가장 최연소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재연수 최연소 뭐 총리든 총리는 좀 네. 뭐 31세도 있고 33세도 그렇죠. 있고 많거든요. 이게 많죠. 내각제에서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총리에 대해서는 그렇죠. 내가 알기로 뭐 그게 있는 나라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라는 건 총리가 이렇게 그 총리라고 입후보에서 뽑는 게 아니라 대표가 집권당 대표가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절차니까. 그래서 이제 뭐 33세, 31세 이제 주로 북유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핀란드 그 위에 노르웨이 맞습니다. 네, 이런데 그다음에 네. 네덜란드 이런 데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 내 기억은 대체로 뭐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젊은 나이 된 사람은 마크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30대에 됐으니까. 그쵸. 38세인가 9세인가? 맞습니다. 38세, 네. 9세 때 됐고 프랑스가 이제 어쨌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만 18세부터 출마할 예. 수 있는 재밌는 거는 네. 국회의원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순간 출마도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치시키고 가장 젊은 나라이고요. 네. 독일은 보니까 국회의원은 18세인데 네, 대통령이 45세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일 같은 나라는 35세일 거예요. 35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40세인가 35세 헷갈리는데 우리보다는 더 많은 대통령 독일은 그거죠. 내각제인데 상징적 국가 원수로 뽑는 거라서 그런 나라고 최고로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탈리아로 돼 있죠. 그죠? 네네. 이탈리아는 50세. 거기도 이제 내각제이기 때문에 네. 상징적 대통령은 나이가 좀 많는 게 좋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좀 포용력도 있고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좀 중심도 잡아줄 수 있는 약간의 전통적 우리 의식도 있고 그래서 그 대통령 내각제 나라에서 대통령 나이의 제한을 좀 올리는 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그 총리로서는 어쨌든 최연소 어쨌든 국가 지도자로서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31세 총리가 이제 오스트리아의 쿠르츠 총리이고 그 말씀하신 핀란드 총리도 네. 이제 뭐 33, 4세. 그 왜 가능한지 아세요? 그분들이 왜 젊은 나이에 그게 총리가 되는 게 가능한지? 굉장히 10대 때부터 정당 활동을 했고 네. 그 뉴질랜드 이제 그 총리도 그 아던 총리도 이제 17세부터 이제 노동당에 입당해서 네. 이후에 그 영국 그 토니 블레어 그 총리의 정책 보좌관으로 20대 때 오, 그렇게까지 했군요. 네, 그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정당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었죠. 제가 이제 그 핀란드를 가서 방문해서 네. 이렇게 이제 그 연수에 가서 한번 알아보니까 핀란드나 북유럽에는 뭐가 있냐면 청소년 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각 학교라든 이런 데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청소년 의회를 구성하는데 그게 그냥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청소년 의회가 청소년 어떤 그 의제를 가지고 투표를 해서 결의안을 내면 기존 의회가 그 결의안에 대해서 일종의 그 가부 여부 수용 여부 네. 그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해주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어린이부터 청년 책임이 생기는 거죠. 지도자 같은 게 네네. 탄생하고 자기들도 그것을 어떤 계리를 했을 때 어떤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게 반영되는지 이런 걸 중고등학교 때 배운다는 이야기잖아요. 너무 예. 중요하고 그렇게 또 제도적으로 예. 또 정착이 돼 있. 우리나라는 입시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투표권 18세 낮추는 그것도 계속 그걸로 반대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은 뭐냐면 정치에 가까워지면 안 된다. 가능한 멀어져야 된다. 이런 식 사고가 그렇죠. 있는 정치적 것 같아요.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예. 예, 너무 이제 그 동떨어져 있죠. 예, 예. 근데 진짜 그 세계 그 나라 그 30대 총리 보유국인 진짜 그 핀란드와 그 뉴질랜드와 오스트리아 네, 예. 이 세 국가의 공통점이 네. 굉장히 코로나 대응을 너무나도 아, 또 잘했다라는 그러네요. 걸로 엄청나게 네. 또 이제 그 이슈가 됐었죠. 예. 그래서 왜 그런가, 왜 30대 지도자가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코로나 대응을 잘했나라고 이제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석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이 그 이른바 MZ 세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MZ 세대들은 이제 좀 굉장히 좀 과학을 되게 좀 그 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념이라든지 진영에 전혀 이렇게 좌우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실용적인 그런 판단을 이제 내린다라는 그런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암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젊다는 이야기를 옛날에는 뭐 좀 더 멋있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실수는 뭐 청춘의 특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경험이 적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좀 뭔가 과감하게 도전하거나 이러면 약간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긴 했는데 젊은 만큼 뭔가 좀 활기도 넘치고 새로운 시도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혁신도 굉장히 예,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를 하죠.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으로 이렇게 그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정치인,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아마 50대 후반, 네. 어디 60대 초반 어디쯤 머무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당마다 그게- 조금 다르긴 한데. 예, 그래서 국제의원 연맹 예. 이거에 보면은 40대 그 미만의 그 국회의원 비율 예. 이 우리나라가 121개 국가에서 118위, 완전 그 최하위권인 거죠. 예. 그게 이제 한 10년은 더 됐고 한 20년 전만 해도 상당히 연령이 낮아졌어요. 이제 그 낮아진 연령이 흔히 말하는 386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86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올라가게 됐고, 이 올라가는 것의 효용성이 청년 정치인의 필요나 요구를 같이 흡수해버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청년 나이를 규정한 게 45세거든요. 그러니까 45세까지 청년위원장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느덧 뭐랄까 이렇게 좀 나이가 다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겼고요. 제가 봐도 그때 제가 이제 2012년에 그 당 사무총장 할 때 냈던 게 뭐냐면 청년 국회의원 4사람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20대 남녀 각각 1명씩 해서 2명, 30대 국회의원 각각 2명 이래가지고 4명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걸 관철을 시키는데 그렇게 반대가 심한 거예요. 뭐냐, 애들을 데려다 놓고 어디에 쓰겠느냐, 그 창피한 일이다, 뭐 그 애들이 뭘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남녀 각각 1명씩, 그래서 여성은 장하나 남성은 김광진 이렇게 2사람이 됐는데, 그 4명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게 좀 아쉽고, 나는 그때 이제 물론 그 결과가 날 때는 제가 사무총장이 아니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 저한테 책임은 없긴 해요. 근데 그 후속 기획안을 가져간 사람들이 그 능력이 있고, 애초에 기획한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청년 그 정치인을 선발하는 과정을 슈퍼스타 K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벤트도 안 되고 이상하게 뽑게 돼가지고 오히려 청년 정치인들한테 욕만 많이 먹고, 뒤에 보니까 청년 정치인들이 좀 선출 방법으로 안 좋은 사례로 그 예를 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제 청년 스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이게 해서 처음에 90명에서 시작해서
4명까지 줄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줄여가는 절반씩 떨어뜨려가면서 네.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그 과정을 겪지 않고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투표율도 저조하고 결과적으로 또 그분들이 활동해서 나름의 열심히 하긴 했지만 강한 인상은 못 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 유럽의 그런 뭐 30대 총리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고 예. 뭐 깜짝 뭐 반짝 스타가 아닌 것처럼 우리도 뭔가 뭐 갑자기 나타나는 뭐 히어로나 반짝 스타를 기다리거나 뽑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죠. 정당이 이렇게 다음 세대, 다음 선거 말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그게 순환될 수 있도록 아주 그 10대부터 이래서 잘 이렇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선거 때 갑자기 외부에서 영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번에 대선 그 후보님들도 뭐 이낙연 후보님, 뭐 박용진 후보님, 김두관 네. 후보님도 네, 그 대선 그 이제 피선거권 연령 제한 철폐에 대해서 또 말씀도 하셨고 그 세 분이 네. 왜냐하면 뭐 2030 정치인이 부족해 뭐 비율이 낮아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은 아예 2030이 출마를 할 수 없게 막아버리는 그 이제 그러면 모순이 김보람 있는 거죠. 대표님도 혹시 피선거권 네. 선거권 18세로 그냥 다 내리는 거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뭐 30세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나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똑같이 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치시키고 네. 그거에 대한 선택은 국민들이 해주시는 거니까 국민들이 뭐 이 사람을 봤을 때 아 뭐 경륜이 없어 보인다 뭐 혹은 뭐 젊어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능력이 있어 보인다 그거는 국민들이 선택하시는 문제이지만 출마 자체를 막는 거는 좀 네 그것 자체가 네 아니지 않나. 그렇기도 하고 헌법만 개정한다면 저는 헌법에서 빼고 네. 네, 법률에서 그냥 대통령 선거법 이런데 법률에서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게 좋은 게 네.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의원 가끔 이제 선동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뭐 100명으로 줄이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헌법에는 200명 이상으로 제 어느 해 때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어느 하한을 정해놨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민의를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리고 국회의원 수는 지금 헌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법률에서 하면 좀 바꿀 수도 있고 그 시대에 네. 맞춰서 그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에 그 헌법 개정안을 내셨죠. 네. 대통령 그거 조항에 대해서 이제 헌법 그 64조 7항인가요? 네. 67조 사항인가요? 그래서 예. 그 67조 사항. 네, 예. 그 헌법에서 이제 국회 그 대통령의 출마 연령에 대한 그 제한을 빼셨죠. 예. 네, 왜냐하면은 그걸 빼고 그냥 국회의원 그거랑 맞추면 국회의원법은 사실 바꾸기 쉬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헌법은 굉장히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쨌든 그 연령 제한을 철폐하는 그 안을 내셨는데 2018년에 그때 이제 야당들이 이제 그걸 거부해서 표결을 이제 자체를 거부해서 이제 그게 폐지가 돼 버렸죠. 폐안이 네. 됐죠. 그때 만약에 2018년 그게 이루어졌었다면 그 개헌이 네. 지금의 이런 논의 자체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뛰고 있겠네요.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하여튼 네. 대통령과 대통령의 나이 제한, 뭐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권도 지금 25세로 돼 있어서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이 현재까지는 김영삼 전 대통령 26세 그러니까 25세 막 넘었을 때 아 그런가요? 예. 지금 류호정 의원이 29세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 최연소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나요? 예. 네. 최다선 최연소 이런 게 아직 안 깨졌는데 네. 그래서 그 문제도 뭐 제 생각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국회의원을 녹색당 같은 데 나왔거든요. 그래서 18세로 거기도 마찬가지고 또 일부에서 지방자치선거는 16세까지 낮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교육자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달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네, 뭐 오늘 네. 여기서 정리할까요? 네. 앞으로 더 정치적인 상상력을 더 이렇게 넓히면서 예. 네, 이런 또 뜻깊은 논의들을 더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는 추석이라서 예. 네.
아마 쉬게 될 것 같고요. 네. 2주 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네, 추석 복도 많이 받으시고 예.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